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부양책 협상,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관련 이슈를 주시했습니다. 약 3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인데요.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에 지수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채 외출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중증 환자에 사용한다고 알려진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으면서 우려를 자아냈지만 다행히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했다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신규 부양책이 조만간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Work together and get it done 이라고 말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죠.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제기돼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뚜렷해졌었죠. 그런데 이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뚜렷해지면 대선 불복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반면 오늘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는데요. 뉴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 지역 내 공립 및 사립학교를 닫고 일부 업종의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파리 등 지역에 대해 2주간 술집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종목 소식입니다. 오늘 기술주 흐름 좋았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모두 2% 이상 올랐고 애플도 3%대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4%대, AMD 역시 5%대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 소식과 부양책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1%대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죠. 다우지수 장중에 계속해서 그 상승폭을 유지해준 모습이고요. 막판에 힘을 조금 더 냈습니다. 1.68% 오른 28,14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을 해줬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2.32% 오른 11,332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3% 상승 출발했고요. 60포인트가량 오른 3,40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지수 모두 올라주며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 통해서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수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시면요. 네, 결국은 이 트럼프 부부의 코로나19 확진이 리스크 오프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날 이 퇴원 소식이 전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면서 결국은 리스크 온 심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시장은 또 이 트럼프의 코로나19 상황보다는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 기대가 좀 유지
유지됐다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시가 이 대통령의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사망 시에도 극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도 UBS에서는 이 대선 관련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렇듯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는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비슷한 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밤 사이에 약 10%가량 급등했습니다. 5주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0.78%까지 거의 8%에 육박할 정도로 꽤 빠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이 결정되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은 0.788%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WTI 가격도 지난 밤사이 6% 정도 급 반등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결정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해상 원유 가스 생산 시설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역시 유가의 상승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었었고요. 마감은 6.23% 오른 39.3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값도 올랐는데요. 0.6%가량 상승했습니다. 역시 이유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이 덕분에 금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지난 밤에 0.57% 올라서 1918.5달러에 마감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좀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세 기조를 타나 싶은데요. 0.4% 내려서 94.45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은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시장의 상승 탄력을 이끌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결정 소식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월요일에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확정되면서 시장도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7시 반 정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Don't be afraid of COVID라고 이 메시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은 어땠을까요? 마켓워치에서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이 얼마나 빠지고 또 얼마 만에 회복했는지를 통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로 이 왼쪽에 나오고 있는 것이 과거의 대통령들의 어떤 신변상의 문제점들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시장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되는 기간까지도 통계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한 3% 정도 하락하는 게 크게 하락했던 것이었었고요. 회복되는 기간도 길어야 한 4일 정도, 하루에 극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을 당시에는 시장이 한 2.9% 정도 빠졌었는데 이것은 4일 만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워낙 신변상의 문제가 많아서 이 당시에는 10%, 6%, 2%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남짓 이 회복 기간이 걸렸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서치 기관인 CFRA의 샘 스토벌은 증시는 경제의 바로미터지 정치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면서 이런 대통령의 신변상의 문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대통령 건강 이슈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거쳤다고 봐도 될까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보다는 재정 부양 합의 가능성이 시장이 더욱더 좀 주목을 했다. 근데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여기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뜻밖의 호재 해석이 전해지니까 빠르게 좀 시장도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물론 이 고위험군으로 꼽혔던 이 트럼프가 조기 퇴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 2주간 이 추이를 지켜보자 했던 전망이 좀 무색하게 됐고요. 상황에 대한 조기 진화 기대감도 좀 살아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잉 진료 논란이 좀 있죠. 그러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또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또 외출을 하면서 관련된 또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또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석 팀장이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서도 폭풍 트윗으로 건재를 과시하고는 있지만은 조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더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덜 친화적인 바이든의 당선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바이든 당선 시에 오히려 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부 교체와 그리고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결국은 성장 가속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의 어젠다가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젠다라고 하면은 최소 2조 달러 이상 그리고 1월 20일 정권 이양 직후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재정부양 패키지를 의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재정부양책이 일단은 단기 성장을 도모하겠고 여기에 더해서 인프라라든지 기후변화, 헬스케어, 교육 등 이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가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최소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이 장기 세금 부담을 상쇄해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할 시에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우선은 경제 상출량을 좀 늘려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핵심 인플레이션을 또 부스트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바이든의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시에 이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골드만 측에서는 경계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법인세 재인상 이슈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 대신에 그래서 재정 확대라든지 무역 갈등 재고조 리스크 완화 그리고 글로벌 성장 전망 개선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매크로 측면에서의 호재다라는 분석일 텐데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떻게 같거나 혹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골드만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은 결국은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고 바이든 당선 리스크를 밝힌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당장 주말간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시 법인세 재인상의 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9.2%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IT 기업에 대한 순이익이 감소율 2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즉 바이든의 당선이 어떤 매크로 측면의 악재는 아니고 또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도 증시에도 악재는 또 아니더라도 지형을 변경시킬 이슈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첫 TV 토론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 격차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로이터와 입소스가 10월 2일에서 10월 3일간의 집계를 해봤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51%로 트럼프의 41%와 비교해서 격차를 한 10%포인트 정도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승리 확률도 10월 2일 기준으로 지금 23.5%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하는 것이 되겠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도 이제 호각세보다는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는 듯 하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일면서 이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자신들의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에피박 코로나라는 백신을 이르면 10월 중순, 10월 15일쯤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하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지난 8월 초에도 첫 번째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조건부에 긴급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먼저 승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역시나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시험 시행 전에 허가를 받게 된 건데요. 다만 당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할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패스트트랙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백신을 승인한 첫 나라가 된 지 10주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승인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5월 이후 최대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백신 개발이 지금 현재 급박한 가운데 러시아의 상황 소강 국면에 들어섰으나 최근 2차 유행으로 다시 급증하면서 백신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이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조금은 좀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과정이 빠진 채 백신 승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러시아가 백신을 벌써 두 번째나 그것도 이렇게 임상 3상을 빠뜨린 채 승인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 첫 번째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나왔을 때도 단 76명을 대상으로 임상만 진행한 이후에 승인을 했었고 당시에도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지금 각국의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에 대한 조기 승인 그런 압박, 시장의 또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4일과 5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 국면을 다시 맞고 있기는 하지만은 10월 2일과 3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상이었고요. 지금 영국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 재확산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치료제와 러시아 이슈와는 또 별개로 치료제와 백신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실제 승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리제너론이 이 트럼프의 선택을 받고 장중에 10% 급등했습니다. 장기 약세론자의 변심일까요? JP모건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지안 크루즈가 11월 말까지 운항 중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팀장이 아무래도 지난 밤사이 시장에서 꽤 큰 관심을 받았던 리제네론.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제약사 리제네론의 주가가 이날 장중에 약 한 10%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트럼프가 동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요. 트럼프는 리제네론이 지금 개발 중인 항체 칵테일 치료제 REGN-CoV2를 8g 정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0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며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도 못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SVB 리링크라는 IB에서는 월요일에 수요일 내 이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가 물론 있기는 하다. 하지만은 백악관이 대중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투약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 근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VB 리링크라는 이 IB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629 상당히 좋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50%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 1년간을 보더라도 10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치료를 하는 동안에 리제네론 치료제만 맞은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좀 과잉 치료 논란도 있더라고요.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가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도 맞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등도 함께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의료진들은 VIP라는 점 때문에 좀 과잉 처방이 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볼티모어시에서 의료 담당 인력이었던 한 인물은 3개 다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아마도 트럼프가 유일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더라도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해서 처방 중인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라는 점은 과잉 진료가 됐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트럼프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덕에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리제로는 측의 이 반응은 어떨까요? 실제로 좀 주주들은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사측의 반응은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월요일에 CNBC에 나온 이 회사의 CEO가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사실은 토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백악관 주치의들의 간곡한 요청에 자사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좀 제공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 긴급하게 좀 승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대중에게 범용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CEO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제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 기준에 다수 좀 부합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임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할 것이다. 신중론을 또 유지하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왔던 JP 모건이 지난 밤 사이에 3분기 판매량을 확인한 이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JP 모건은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 3년 내내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왔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도 그동안 $65로 제시해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400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목표 주가는 거의 7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온 거죠. 그러다가 JP모건이 이번 판매량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목표가를 높인 겁니다. 다만 이번에 높인 목표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75로 여전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8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판매량이 발표되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지난 전날이었었죠. 전날에 7% 넘게 빠졌었는데 오히려 이 JP모건에서는 목표가를 높였다는 점이 테슬라의 주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JP모건은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따른 고밸류에이션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여전히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37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1명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번 판매량을 확인한 이후 2명의 애널리스트는 또 목표 주가를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보던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사실은 근데 또 매수 의견을 이번에 낸 것도 아니고요.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단 $10 정도 올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지난 몇 년간 줄곧 $50 내외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로트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올해 EPS 전망치를 1.8에서 1.95달러로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내년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1.85에서 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킹알파에서 집계하고 있는 컨센서스가 올해 이익이 1.85달러 그리고 내년이 3.17달러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올해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보다도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게 제시를 했느냐? 내년 이익 전망치로 제시를 한 2.5달러를 대입 시에 단 30배의 포워드 PR만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죠. 30배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정도 그리고 맥도날드도 거의 30배에 육박하는 포워드 PR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익 성장률 전망도 한 30%에 가까운 상황에서 30배 정도의 PR을 만약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각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거네요.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요. 자, 이렇게 테슬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코로나19로 큰 직격탄을 입은 이 업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관광이죠. 그 가운데서도 크루즈 업종이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사가 운항 재개 시점을 한 달 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CDC 지침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중단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당사에서 11월 30일까지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이 소식에 이날 노르웨지안 크루즈의 주가는 1.6% 넘게 빠졌습니다. 아마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건 이미 악재들이 선반영돼서 이날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노르웨지안 크루즈의 주가는 70%나 넘게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사는
미국은 전 세계 정부와 공공보건당국 등과 함께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수요 급감에 운행 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여객 크루즈선에 대해서 운항 금지 명령을 내렸죠. 애초 7월이었던 종료 기한이 계속해서 연장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 운항 중단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초호화 크루즈선들이 줄줄이 폐선의 길을 걸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크루즈 업종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긴 했었습니다만 최근 이 월가에서 나온 전망은 어떨까요? 이런 게 사실은 이른바 리오프닝 주식에 투자하는 리스크라고 보여지죠. 저희가 상황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코로나19 재확산 이슈 때문에 차일피일 이 정상화 시점이 밀려지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정보 미디어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도 이날 여전히 크루즈 섹터가 4월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야지 투자 적기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경쟁사인 시네월드가 미국과 영국에서 또 영화관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동반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선사들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기업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